네, 지금 미국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유세 현장마다 여러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최현미 기자, 날씨도 하나의 변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땅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같은 미국이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금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는 저 네브라스카 주 같은 경우는 영하 1도,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27일 트럼프 대통령 유세가 있을 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지지자 7명이 이 추위 속에서 대기하다 병원으로 후송되는 이제 불상사가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그 행사에 참여했던 수백 명이 지금 감기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지 시간 어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제는 플로리다주 유세가 있었는데 플로리다라고 하면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이겨야 대선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둘 다 이곳으로 출동을 했는데 이 플로리다주가 어제 30도가 넘는 또 뜨거운 날씨였던 거예요. 네브라스카 주하고는 또 전혀 정반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극과 극이군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보기 위해서 계속 땡볕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기다린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백인이면서 고령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뭐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뭐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고 이건 둘째 문제고 일단 너무 날씨가 더운데 수시간을 계속 이 연설을 듣겠다고 기다리고 서 있고 하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어제만 17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17명 중에 한 명은 아예 기절을 했고요. 한 명은 발작이었고 나머지는 병원으로 실려가서 열사병 진단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소방차까지 동원돼가지고 공중에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 열기를 좀 식히려고 그런 상황까지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미국의 이 선거 열기가 뜨거운지 어떤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플로리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강렬한 태양만큼이나 이 플로리다 지역을 잡으려는 두 후보 경쟁도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 선거는 우리 같은 전국 선거의 여론조사를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요. 또 그다음에 중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화당 지지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서 한 6개 중 되는 주의 어떤 지지가 결국은 선거인단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중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플로리다 이 29명의 선거인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승세를 다 잡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플로리다의 승리가 어떤 면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분기점이다 생각이 드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코로나 걸린 이후에 난 이후에 하루에 한 3-4군데를 지금 유세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이 지역을 갈 수 없으니까 전부 다 공항에서 유세전을 펼쳐요. 근데 저 좀 전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요 정말 열성적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저게 어떤 면에서 얼어서 저 추위에 떨 정도로 또 열사병이 걸릴 정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만큼 백인 중산층들한테는 아주 강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 같은 경우 선거인단이 29명인데 이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도가 처음에는 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이제 바이든 쪽으로 가다가 지금 오히려 트럼프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몇 개 주도 상당히 지금 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트럼프 지지자들은 저렇게 쓰러져 가도 저렇게 모여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지지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문가들은 저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선거 막판에 상당히 또 어떤 뒤집기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요, 이 플로리다 지역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자, 최현미 기자, 우리 저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할 때 이런 막 춤을 췄잖아요. 이 춤을 따라 했던 여성이 또 화제가 됐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해드린 기억이 저도 나는데 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춤을 추는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그렇죠, 네. 이제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이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걸 올린 건지 아니면은 반대로 지지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롱하기 위해서 저걸 올린 건지는 조금 애매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저 여성이 자신이 저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저 영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이고 저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콘이 되는 영상으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전혀 그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 선거 구호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의 아이콘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저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막 이방카 역시도 좋아요를 누를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어떤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게 뭔가 좀 조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비꼬려고 했던 의도가 오히려 이제 지지를 끌어내는 의도로 바뀌게 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만 좀 올려놓은 그런 격이 됐군요. 자, 이 시기가 되면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호준 기자. 조금 전에 이제 이현정 의원께서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합주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승자 독식제, 그 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로 지금 미국 투표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이제 주별로 봐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대 경합주라고 6대 경합주라고 불리는 곳에 이 지지율 여론조사를 확인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이 네. 코로나19 이후 많이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따라잡고 만회를 했고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이걸 넘어서는 지지율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애리조나 같은 일단 경우에는 지금 동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동률이고 그리고 아까 최대 이제 격전지가 플로리다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1.6%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차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6.5%, 약 6%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의 보수표는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실제로 바이든 캠프에서도 이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주별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격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실제로 이런 격차가 줄어드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좀 트럼프 캠프에서는 좀 환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이제 한 곳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그 기관에서 하는데 여러 기관들 조사도 다 비슷해요. CNN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체 조사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쪽이 42%, 바이든 후보가 53%로 12%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승자 독식제,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49, 바이든 대통령이 51%가 나왔다고 하면은 49대 51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경우 바이든 후보가 이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 투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 선거에서 실제로 2016년 힐러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득표율만 보자면은 훨씬 더 높은 48.2%로 2%가 넘는 득표율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이 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CNN 역시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는 주 단위 선거 결과가 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판 여론조사에서 12%라는 차이는 그 최근 20년간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엇갈리는데 네. 유권자들도 또 많이 좀 헷갈리겠어요.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했지만 지금 미국의 플로리다를 비롯한 스윙 스테이트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변했어요. 네. 완전히 이제 전쟁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아까부터 계속 이제 플로리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플로리다가 지금 1.6%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플로리다의 유권자의 특성은 은퇴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것이 바이든 캠프 쪽의 해석입니다만 그 등 돌렸던 노인 유권자들이 노년층들이 다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쪽으로 다시 선회하고 있다는 게 또 트럼프 쪽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측 캠프가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1984년부터 미국 대선 결과를 지금까지 9번 다 맞췄던 9번을 다 맞췄어요. 쪽집게 분석가라고 하는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 대학교 교수가 이번 선거에 대한 예측을 내놨는데 이 릭트먼 교수의 예측은 바이든입니다. 트럼프의 경우 열성적인 지지자가 있지만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다르게 그러니까 지난 선거는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결이었는데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힐러리 클린턴은 비호감 후보였다. 싫어하는 후보.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바이든은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지지자는 별로 없지만 반대로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에 반해서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재선거를 할 때, 재선을 노리는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치적이다. 업적이 중요한 그 선거 캠페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구호라든지 어떤 액션을 통해서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릭트먼 교수의 주장이고요. 반대로 트럼프 캠프 쪽을 옹호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CNN을 비롯한 격차가 큰 여론조사들을 보면 설문 구성 자체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 자체가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역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결과를 믿지 마라. 그리고 또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박빙의 초접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에서의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배틀그라운드에서의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인들도 지금 이번 대선 결과는 누구도 모른다예요. 우리말로 하면 며느리도 모르는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촉각을 세우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월가거든요. 월스트리트와 그 미국의 다우존스를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이든의 우세를 점치고 증시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 유권자들조차도 이번 선거는 누가 될지 모르는 선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건 역시 트럼프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전문가들, 미국의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그런데 1984년부터 무려 9번의 대통령 당선자를 맞춘 교수는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 이 교수의 10번째 예측도 맞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날치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 이날치의 노래가 등장하는 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곳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거리는 산뜻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방사청 분수 해구 현가무모 조구장 북이 부별나 지장대들 장다리가 우리 좌우나졸 근급노졸이 우나졸 금군무들이 술령수 일시에 달아 토끼를 헤워쌀듯 진왕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치 잡는 모양 영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꽉 잡고 범이 내려온다. 이 국악에 이제 이 춤이 가미된 거잖아요. 이 춤이 조선의 힙합이에요?
네, 뭐 이제 이게 바로 조선의 힙합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누리꾼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뭐 예전에 1일 1강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1일 1범, 1일 3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학과 공감을 얻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명소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됐죠, 이게. 지금 보면은 저 노래는 이날치 밴드의 노래지만 여기에 한국 명소를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저 앰비규어스 댄스 팀의 이런 재밌는 춤까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외국에서는 뭐 유튜브 조회수는 물론이고요.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여러 SNS 합산 뷰를 합치면은 조회수가 3억 뷰에 달한다고 지금 합니다. 저기에는 청와대 앞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분수대죠, 바로.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와대 파란 지붕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반응이 핫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처음 이 영상이 나온 건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새로 이제 다른 지역 역시 추가로 최신으로 추가가 된 상황인데 이 역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좀 이 영상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관광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는데 얼마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누리꾼 중에 제가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오히려 이 영상을 외국인 친구한테 링크를 받아서 내가 알게 됐다라고 얘기할 외국인이 정도로 소개를 해줬다? 특히나 외국인 이제 반응이 좋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게 바로 조선의 힙합이다. 이게 진정한 국위 선양이다라고 하면서 관광공사한테 이거 기획한 사람 상 줘라라는 댓글들이 지금 쇄도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해외 누리꾼들의 반응이 좋은데요. 어떤지 이거는 실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I would go to Seoul based on this. I like the beat, like no. I will try. We will try. It depends on Korea itself if they'll let us. 네, 보신 것처럼 이 영상을 보면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을 성취를 한 거죠. 달성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도 계속해서 최신 영상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퍼나르러지면서 조회수가 2억 7천만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는 건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좀 너무 좀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저도 이게 한 번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제가 이제 기생충에 등장했던 거기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물려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텐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보면 외국에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외국 나가면 굉장히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별로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유럽인들한테 물어보면 되레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광화문이라든지 경복궁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이쁘고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우리가 굉장히 또 이게 선진화된 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 문화, 지하철이라든지 네. 이게 정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외국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이렇게 인기를 끌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어떤 새로운 저런 이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또 우리 전통적인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국인들한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열렬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화적 자긍심을 굉장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BTS가 세계 1위를 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그런 이 빌보드 차트에서 특히 동양인이 1등을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할 때 이게 이제 관광 상품하고 연결될 때 저는 굉장히 우리가 관광에서도 굉장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빨리 좀 코로나가 물러가서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겼으면 좋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들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요. 여기 이제 배경음악이 국악이잖아요. 보통 국악은 좀 진부하다, 재미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악에 대해서 좀 더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요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날치 씨가 이제 한 걸 보면 그 영상에 보면 이게 이제 국악인데 좀 힙합 같은 느낌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전통적인 국악을 실제 어떤 현재 어떤 것들을 재해석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국악 같은 경우는 고루하다. 요즘 트롯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정말 우리 예술인들이 이걸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어떤 문화적 파워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